들어가면 방을 들어가고 화장실을 간 거죠. 왜? 아니 주방 쓰려면 면이 있어야 되는 복도가 필요한 거죠. 그거는 복도가 아니라 주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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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이현웅님을 컵하면 안 되는 그래서 저희가 일지 튼튼하게 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현우입니다. 오늘도 전 세계에 살고 싶은 단독주택 노르웨이 갑니다. 노르웨이 케빈 집입니다. 케빈이 뭐예요? 한번 정리할게요. 케빈 이런 거죠. 사람이 겨우 거처할 정도의 작은 집, 오두막 집, 요겁니다. 케빈 오두막. 오두막. 그냥 노르웨이 오두막 집 14평이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선박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집이니까 오두막 집인 거죠. 역시 아니 이거를 마감을 갖다가 그냥 징크로 다 덮으면 오두막 집 아닙니까? 오두막 집이죠. 옛날에는 뭐 징크라는 게 없었으니까 다 이렇게 나무로 작은 집을 짓다 보니까 오두막 집이 된 거죠.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경사를 좀 이렇게 주는 게 맞겠죠. 너무 완만한데 눈이 쌓이면 물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나무 루바 사이딩이죠. 이렇게 약간 이렇게 눕혀서 이렇게 착착착착 비닐처럼 이렇게 나무로 한 겁니다. 여기로 뒤로 들어가네요. 그래서 이렇게 한 이유는 다락방이 있습니다. 다락방에 창을 내겠다. 아니면 더 크게 낼 수도 있죠. 아니면 이게 톱라이트 창을 낼 수도 있죠. 그래서 위에는 이제 징크고 리얼 징크고 외부 마감재는 온통 나무죠. 온통 나무. 이 나무라는 게 좀 시꺼매졌네요. 시꺼매졌고 썩은 거 아닙니까? 썩은 건 아닙니다. 발한 거죠. 발하고 시간이 해서 결국은 일부는 썩을 수 있어요. 썩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러니까 이게 썩는 게 나쁘냐? 어떻게 보면 나무는 어쨌든 재활용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는 이 나무를 뗄 수 있죠. 15년이나 20년 뒤에는 샌딩도 합니다. 5년 지나 샌딩을 하면 또 새 것 같아. 왜? 나무 두께가 있거든요. 샌딩을 싹 하면 표피만 이제 색깔이 바란 거잖아요. 계속 샌딩이라서 몇 번 쓰다가 나중에는 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통째로 사이딩을 다 뜯어내고 다시 하면 돼. 다시 하면 되는데 그 뜯은 나무를 어디다 쓰냐는 거죠.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땔감이라 쓸 거 아니에요. 땔감 필요하죠. 왜? 이 집은 벽난로가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항상 필요한데 그 나무를 가지고 잘라다가 땔감으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나무는 어쨌든 재활용이 되는 거예요. 재활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데크가 있어요. 데크에 뭔가 요즘 막 플라스틱 데크 합성 수지로 만든 거 있어요. 톱밥하고 수지랑 섞어서 합성 수지를 만든 플라스틱 데크가 있습니다. 편하죠. 편한데 그게 결국은 그것도 어느 정도 수축 팽창을 합니다. 결국은 틀어져요. 틀어지는데 결국은 10년이나 20년 뒤에는 어차피 교체를 해야 되는데 재활용이 불가능하다. 그렇다 그러면 뭐가 맞냐는 거죠. 차라리 나무가 맞을 수 있어요. 맞을 수 있습니다. 세라믹 사이딩 어떻게 할까요? 세라믹 사이딩 결국은 20년 갑니다. 20년 뒤에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건설 폐기물입니다. 재활용이 안 돼. 그렇다 그러면 그게 맞냐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항상 재활용이 되는 자재가 뭐냐도 사실은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차라리 적산목으로 해주세요. 적산목으로 해주세요가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에 의해서 당연히 변하죠. 변하고 심지어는 썩는다? 좋은 거죠. 썩는다는 건 재활용이 되고 썩는다는 거는 자연으로 돌아가는 자재라는 겁니다. 나쁜 게 아니라니까. 왜 나쁘다고 생각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외국 사람들은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우리나라는 합성 소재가 잘 팔립니다. 잘 판매가 돼요. 근데 외국은 좋아하진 않아. 왜? 안 썩어요? 이게? 그러면 이거 나중에 어떻게 해요? 폐기물이에요? 맞습니다. 폐기물이에요. 이걸 어떻게 버리냐고요. 돈 주고 버려야 돼. 근데 이거는 썩는다? 마당에 놔도 되잖아. 시간에 썩고
땔감으로도 쓴다는 겁니다. 그거는 친환경 건축 자재이고 영원한 거죠. 사실은 그게 영원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벽면도 볼게요. 벽이 두껍습니다. 벽이 한 20, 우리가 기본적으로 2x4 2x6 쓰죠. 그래서 한 15cm 정도 되는데 얘는 2x8 쓰면 뭐 210 정도 가죠. 그래서 두껍습니다. 단열선이 좋은 거죠. 좋아요, 좋아. 작지만 단열선이 좋다. 이거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벽난로가 벽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열이 이렇게 양면으로 나는 벽난로입니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저희는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3m에 3,600 방이 있는데 침대 놓고 너무 좁으니 문은 슬라이딩이 좋은 건 아닙니다. 여다지가 좋은 거죠. 왜? 가성비는 여다지가 고장률이 없는데 이유가 있어야죠. 이걸 여다지를 하면 방이 너무 작아서 침대가 걸리잖아.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은 써야 되는 거죠. 심지어는 여기는 열어놓고 살아도 되잖아. 뭐 나 혼자 사는데 뭐 둘이 사는데 뭐가 문제냐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주방, 이거 소파죠. 소파 놓고 소파를 이렇게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식탁을 놓겠다. L, D, K가 있는 거죠. 이거는 너무 좋더라고요. 복도를 만들 수밖에 없죠. 방에 들어가면 복도를 만드는데 복도의 용도는 주방이죠. 주방이라는 동선을 이용하자는 거죠. 주방이라는 이 동선을 이용하니 복도가 없다. 요 세탁실, 요거 화장실인 거죠. 화장실 문도 복도가 어떻게 보면 없는 거죠. 거실은 여기로 들어갑니다. 여기로 현관문이 우리가 현관이라 그러면 현관이 여기 있겠죠. 그래서 모서리 기둥. 근데 생각보다 모서리 창은 요즘 유행이잖아요. 요즘 유행이죠. 그러면 기둥을 그냥 박아라. 괜찮다. 모서리 창으로 보입니다. 모서리 창은 아니지만 어쨌든 기둥이 있는 걸 보죠. 실내 볼게요. 벽난로가 있죠. 외부에 있는 나무를 뭐 이렇게 발아서 이제 뜯잖아요. 10년 뒤에 교체를 합니다. 교체하면 땔감으로 뗀다. 바람구멍이 여기 있네. 이게 앞뒤로 있어요. 심지어는 이 굴뚝이 올라가죠. 굴뚝이 올라가는데 이렇게 해서 다락으로 올라가면 다락방에도 난방이 된다. 또 이거 뜨거울 거 아니야. 연도가. 모든 게 가능하다. 그다음에 요 방은 층고가 낮다. 그러니까 따뜻하겠죠. 최대한 넓은 공간을 커버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요거죠. 벽난로가 앞뒤로 있다. 얘를 뗐더니 갑자기 방에도 뜨뜻해진다. 열이 전달되는 그런 거죠. 사다리로 올라가면 됩니다. 여기 주방이 보이네요. 여기 현관인 거죠. 여기는 이제 요것만 이렇게 돌을 깔았습니다. 제가 튀잖아. 혹시 이거 불나면 어떡해요? 그래서 좀 더 넓혀야 되지 않을까? 위험해 보여. 아니면 여기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난간이 있든지 뭔가 이렇게 강화 유리를 하든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지붕이 좀 높죠. 여기 좀 높습니다. 모서리 창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기 나무 기둥이 있다. 나무 기둥. 훌륭합니다. 내부는 합판으로 마감을 다 해서 모든 게 목수가 할 수 있는 오두막집, 통나무 오두막집이었어요. 통나무는 아닙니다. 경량목구조죠. 요 주방에 이 복도가 아니라는 거죠. 개꿀. 단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당연히 말뚝을 박는다. 이거 언제 콘크리트를 쳐요? 바닥을 몇 탭에 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기둥을 박는다. 그 다음에 나무 박스를 만들어서 얹는다. 그래서 단열을 어떻게 하냐? 단열을 어떻게 한다고요? 벽 속에 다 넣었잖아. 중단열이죠. 바닥은 어떻게 해요? 단열재 넣었잖아. 나무와 나무 사이에 단열재. 굳이 슬라브 콘크리트 바닥을 치는 걸 안 한다. 왜? 공사비가 많이 든다. 이 시골에 누가 가냐? 벽난로 좋았어요. 벽난로가 있는데 앞뒤로 난로라고
심지어는 연도가 올라가면서 이 다락에도 난방이 된다. 요건 좀 더 이렇게 경사져서 처마가 있으면 벽에 이 나무가 아무래도 좀 더 오래 가겠죠. 그래서 처마를 빼는 거를 추천한다. 70cm만 빼놔도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마를 빼는데 디자인상 심플하게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 물바지가 있네요. 물바지 있네요. 이 물바지 관리를 여기 낙엽이 쌓여요. 사실 여기 낙엽 쌓여서 선원통 여기 입구에 이게 망도 있어요. 망도 있는데 낙엽이 쌓여서 막습니다.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넘쳐서 안으로 들어온다. 물이 안으로 들어온다. 누구 잘못이냐?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 여기 물 빠지기를 해놨는데 물이 안 내려가죠. 여기 막혀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여기 무슨 낙엽이 엄청 날아다닙니다. 이상하게 여기 쌓여. 왜? 지붕에 쌓인 낙엽이 물을 타고 딱 여기 모이는 겁니다. 어떻게 여기 다 모여있지? 당연한 거 아니야. 지붕에 모든 물이 여기로 가는데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셔야 된다. 노르웨이 오두막집 디자인 1.7 훌륭했어요. 아주 훌륭합니다. 편리성 1.5 가성비는 아주 좋았어요. 벽난로 하나 가지고 안방과 방 하나와 그 다음에 거실과 그 다음에 다락까지 난방을 하겠다. 그 다음에 복도가 없다. 이 복도 없습니다. 이거 복도 아닙니까? 아니죠. 주방을 통해서 그냥 방을 들어가고 화장실을 간 거죠. 왜? 주방 쓰려면 면이 있어야 되는 복도가 필요한 거죠. 그거는 복도가 아니라 주방이다. 아주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에너지 효율은 1.25. 아이디어도 너무 우리 오늘 배울 거 많았습니다. 캐빈 14평이지만 주방을 통해서 화장실을 가고 방을 간다? 뭐가 문제야? 무슨 30명이 있습니까? 요리하는데 걸리적거립니까? 아니다. 절대 아니다. 그래서 노르웨이 캐빈집 8점 줬습니다. 생각보다 높은 점수 줬습니다. 우리가 배울 게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